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고, 오늘은 이제 유리함수의 어떤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활용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155쪽에 필수예제 110번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고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정의역을 잘 보면 사실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얼마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잘 봐봐. 1에서 한번 끊어져 있는 거죠. 그쵸? 1에서 왜 끊어졌을까, 정의역이? 그치. 유리함수 자체가, 이 유리함수 자체가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1이라는 영역에, 1이라는 숫자는 정의역에 아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에서 한번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그냥 이 유리함수를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영역을 놓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1분의 마이너스 2괄호 x-1이고 승우야 얼마가 필요할까? 2가 필요하겠죠, 그쵸? 2. 자, 그러면은 x-1분의 2가 남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민영아 점근선이 어디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1,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려볼게요.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서윤아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1, 3 쪽으로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유리함수가.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잘라보면 여기겠죠. 여기 요렇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 잘라보면 2 자르면은 여기가 1이었으니까 2면은 뭐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x는 2. 자, 그러면 거기에 이 영역에 지금 빨간 두 점선 사이인 거잖아요. 빨간 두 점선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색칠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고 계속 가겠죠. 쭉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무한정 내려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와가지고 쭉 계속 올라가겠죠. 무한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려면, 치역, y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자, 요 지점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고 요 지점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죠? 계산해 봅시다. 요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야. 예진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그럼 얼마 나와요?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3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집어넣은 거죠. 2를 집어넣은 거.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0. 그죠? 그래프가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지는데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어쨌든 y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어떻거나 위로 올라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왜냐면 문제에서 정의역을 얘기할 때 요 2라는 값을 포함을 시켰잖아.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자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y의 범위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도 치역이고 여기도 치역이니까 정확하게 답을 쓰면은 치역은 y바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에 뭐 그 점근선 부분이 잘려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다른 데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점 찾을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찾고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응? 나눗셈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자, 예를 들면 y는 뭐 x-2분의 3x 플러스 1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놈의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는 방법으로는 일단 사실 점근선의 교점 중에 x좌표는 여기만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봐도 점근선의 x좌표는 뭐예요? 2인 거고 점근선의 y좌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맞아요. 요거의 개수분에 요거의 개수 있죠. 요거 분의 요거 하시면 바로 점근선의 y좌표가 나와요. 그렇지 않겠니? 좀 전에 우리가 바꾸는 과정을 생각해봐. 바꾸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요걸로 무조건 묶잖아요. 요걸로 묶은 다음에 요 놈이 그대로 요 뒤에 있는 여기 점근선의 y좌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을 빨리 찾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자 x좌표는 여기서 분모해서 바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 1분의 3 하시면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그러니까 숫자로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몰라도 이런 방법 몰라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 막 이 숫자 자리에 뭐 A, B, C 막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죠? 뒤에 문제들 풀면서 또 적용을 더 시켜볼게요. 자, 그 밑에 있는 190번 하나 풀고 갑시다. 이 190번도 방금 보여준 문제처럼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풀어주세요. 자, 190번 그래프 그려서 한번 풀어봐. 자, 해봅시다. 그래프가 원활하게 잘 그려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3에다가 점근선 긋고 그래프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2,3 아이고 이렇게 뭐야 왜 안 거죠? 거져라. 자,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y는 3. 근데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이놈의 부호가 궁금하잖아요, 요거. 근데 다행히 문제에서 k가 6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야? 양수. 양수니까 고민하지 말고 어디다? 1, 3 쪽에다가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긋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 0이랑 a를 끊어볼 거예요. 근데 0은 뭐야? 0. x는 0. 이게 다시 말하면 y축이잖아. 그래서 y축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y축에다 이렇게 폭에서 그린 다음에 여기가 x는 0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는 아무튼 어때? a가 작아요? 그죠? 0보다는 큰 쪽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0보다 오른쪽에 뭐 대충 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x는 a를 그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이 되니까 요 영역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때요?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최대값을 가질 거야. 문제에서 최대값이 5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5라는 y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제일 낮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 4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면 강여가 지금 요 지점의 정확한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야? 그렇지. 0,5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의 정확한 좌표는 뭐예요? 그렇죠. a,4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리함수가 0,5를 지나가고 a,4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대입하면 되지, 그치? 0,5 대입하고 a,4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입해보면 k값 몇 나오니? k값이 10 나오지 않나요? 그죠? k값이 10 나오고 a값이 맞아, a가 2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 0,5부터 대입하면 k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집어넣어 놓고 a,4 대입하면 a도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아무튼 핵심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그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서 자 156페이지로 가면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B,5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 당연하게 이 B,5라는 점이 이게 곧 무슨 점이겠구나. 이게 무슨 점일까요? 어떤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대. 그럼 결국 그 점이 뭘까? 점근선의 교점. 맞죠? 우리가 점근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점근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항상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유리함수를.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지 않겠어? 맞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그어보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리함수가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 점이 항상 승원아 뭐라고?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그치? 그래서 특정한 점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그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점이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하면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 만약에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선이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그치, 일단 요렇게 그으면 얘 기울기 얼마인 것 같아? 기울기 1인 거. 그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어놓으면 요 빨간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어때요? 대칭이죠. 그쵸? 또 마찬가지로 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애도 있을까? 그치,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요 두 직선에 대해서만 이 유리함수는 대칭을 이룹니다. 이 내용이 요 페이지에 아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이 점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인 거고요. 점근선의 교점인 거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라고 하면 그 직선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늘 이뤄요. 모든 유리함수는. 서윤아 저기 혜원이 옆에 가야겠다.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유나가 서윤이를 잘 보고 있다가 고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툭툭 쳐줘. 나가.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가볼게요. 다시 1번은 간단합니다.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고 자, 요런 거에서 점근선의 교점 찾을 때 요럴 때 아까 알려준 팁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딱 봐봐. 딱 봐도 분모가 x-1이 있잖아.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뭐예요? 1,인 거고 y좌표 찾을 때도 막 바꾸지 말고 그냥 딱 여기만 봐. 여기의 개수가 1이고 여기의 개수가 a잖아. 그러면 1분의 a니까 그냥 얼마야? a. 1분의 a.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근선의 교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점근선의 교점이 얘하고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끝났죠? a는 5, b는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도 보세요. 2번도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요직선과 요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윤지야, 이미 얘네 둘은 기울기는 딱 얼마랑 얼마예요? 요거 기울기 1짜리고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가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더 만족해주면 되죠. 이 두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주면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주면 돼. 그쵸? 그럼 우리는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알아내가지고 집어넣어 볼게요. 이것도 방금 알려준 팁으로 해보자. 분모 딱 보니까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분자는 y좌표는 그지? 1분의 2로 찾으면 된다 그랬죠? 1분의 2.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1,2야. 요거를 성은아 그대로 여기다 어떻게? 대입. 여기다 대입하면 A 나올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B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A, B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서윤아 A가 얼마야? 1이고 B는 얼마야? 3이고 그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유리함수가 어떤 점이나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을 이룬다 라고 하시면 밑에서 정리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한 문제 풀고 갈게요. 밑에 193번 간단하다 그죠? 간단해. 자, 193번 방금 설명한 내용만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찾아봅시다. 답 찾아봐.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점근선의 교점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금방 끝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자, 분모만 보면 얼마 컴마? 마이너스 A 컴마.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1분의 b니까 b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는 지점이야? 같게 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두 개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셔도 돼요. 자기가 편한 걸로 하면 되고 계산해보면 A가 얼마 나와? A가 얼마? A가 4 나오고 B가 2 나오고 답은 8 그쵸?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 보면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에서는 봐봐. 여기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풀면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해요. 여기를 만약에 이거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뭐 A로 묶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봐. 자, 이 그래프를 지금 딱 보면 서연아 점근선의 교점이 보이죠? 몇 컴마 몇이죠? 여기니까 마이너스 1 컴마 그치. 점근선의 교점이 요거야.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또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요 지점 0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이 그래프에서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무슨 형을 완성해 버릴 수 있어? 표준형을 완성해 버릴 수 있어. 표준형이 뭐야?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치? 이 표준형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누구랑 누구를 말해? PQ를 말하잖아. 그치? PQ의 값을 처음부터 알려준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P 자리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플러스 1이라고 쓰고 Q 자리를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나야 거기다가 이것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그럼 이거 나오겠지. K 값이. 그치? 그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은 여기 0 들어갔으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K는 1이죠. 그래서 K 값까지 찾아버리면 우리는 이 표준형의 그래프, 표준형의 식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혀가 이제 얘를 요거랑 비교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서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치? 얘네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여기다가 할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인혁이 불러봐. 뭐라고 써야 돼? 1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분배시켰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끝났죠? 요 놈의 모양과 문제에서 제시한 얘의 모양이 같은 거니까. 정연아 A가 얼마? B는? C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냥 표준형으로 시작을 하세요. 표준형으로 그냥 시작해서 일반형으로 바꾸는 게 속편하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95번. 방금 본 거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방금 본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점근선 다 알려줬고 지나가는 점도 알려줬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풀어주세요. 표준형으로. 표준형 먼저 완성시키고 그걸 바꿔서 ABC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195번 답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다들 잘 풀었네요. 점근선 나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 했죠. x-2분의 k 플러스 3 이렇게 표준형 써주고 거기다가 3,1 싹 대입해보면은 k가 몇 나왔니 얘들아?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나왔나?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대로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x-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x-6 돼가지고 결국 x-2분의 3x-8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마이, b 값은 3, c 값은 마8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잘 풀었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158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유리함수를 잘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리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y는 x-1분의 1 더하기 2죠. 표준형 바꿔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점근선이 어디니 소야? 1하고 1하고 어디? y는 2 그치? 이렇게 x는 1, y는 2인데 자 여기 k 값이 양수니까요. 1사분면 쪽에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일 겁니다. 그랬나?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y는 k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바라볼 때 항상 여러분들은 고정된 게 뭐고 움직이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연아 이 직선은 뭐가 고정돼 있어? 2가 뭔데? 뭘 뜻하는 값인데? y절편. y절편이 2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y절편이 2로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가 이제 뭐인 거야? 기울기가 k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기울기 y절편이 2니까 여기다 점을 하나 일단 찍어놔야 돼.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릴 건데 얘가 이제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기울기가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이 직선이 이 유리함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기울기가 양수여야 될까요? 음수여야 될까요? 양수면 무조건 어때요? 양수면 무조건 만나요. 그쵸? 맞니?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만납니다. 이해되나요? 서연이 이해돼요?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아무리 높게 그려도 이렇게 높게 그려도 결국 저 위에 가면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아무리 높게 그려도.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만나고요. 근데 기울기가 이제 음수일 때가 문제인데 기울기가 음수면은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어때요? 안 만나죠. 그쵸? 그러면 음수면 항상 안 만나나? 그건 아니죠. 또 잘 그려보면 어떨 수가 있어? 얘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요 순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순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순간.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요 순간이 이 유리함수와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는 순간? 여기 뭐 그린 것 같아 지금? 접할 때를 그린 거예요. 접할 때. 그래서 이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래프를 통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접할 때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아볼 건데 여러분 혹시 접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같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없나요? 뭐가 떠올라? 판별식이
0이다.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가 떠오릅니다. 근데 판별식이 0이다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써야 되는 식이 있어. 무슨 식? 일단 함수가 두 개잖아. 우리는 그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먼저 무슨 식을 써야 돼? 교점 찾는 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교점 찾는 식이란 진짜 간단하죠? 그냥 얘랑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같다라고 놔요. 그럼 x-1분의 2x-1하고 kx 플러스 2하고 같다라고 놔. 이게 교점 찾는 식인데, 승원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판별식 같은 걸 쓸 수 없지. 그래서 얘를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할까? 그쵸. x-1을 곱해가지고 일단 분수꼴을 벗어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은,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고 우변 전개하면 k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서윤아. 자, 그러면 2x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k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 됩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야, 뭘 써야 될 타이밍이야? 판별식. 그죠?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식의 판별식은, 승우야, 뭐라고 써야 돼? 판별식? 근데 마이너스가 맞나? 플러스 4k. 그치?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접할 때니까, 접하는 순간이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는 0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그치. 요거는 0 되니까 k 값은 얼마 또는 얼마야?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 값이 0이라는 건 뭘까요? k 값이 0이라는 건 기울기가 0인 거죠. 근데 기울기가 0이면 요렇게 이제 점근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접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기울기가 0이면 아무리 가도 이거 점근선이잖아. 점근선이니까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려놓은 이 빨간 그래프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 4인 상황이죠. 기울기가. 그래서 요게 k가 마이너스 4인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 애랑 요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려면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이 각도보다 각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 그지? 맞죠? 이거보다 더 이렇게 되면 계속 만나는 거 아니야? 그지? 안 만나려면 요거보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기울기가 커진 건가요? 작아진 건가요? 커진 거죠, 그죠? 음수잖아. 음수니까 기울기가 커진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일단 보여요.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오다가 뭐 이럴 때까지 다 괜찮죠? 기울기가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얼마까지도 괜찮아? 요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 얼마 되는 순간이야? 0 되는 순간까지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근데 그거보다 0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만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어때야 돼?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돼요. 그쵸? 요건데, 이제 요거는 좀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풀어본 거고요. 나는 그래프보다 그냥 판별식으로 끝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우리 원래 판별식 가지고 만날 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나지 않을 때도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 하면 돼요? 0보다 작다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이 판별식에서 k제곱 플러스 4k가 판별식이었잖아. 얘를 그냥 0보다 작다 하면 이게 안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범위가 뭐지 이거? 그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지, 그치? 근데 이걸 답으로 쓰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 갖는 의미는 얘가
몇 차 방정식일 때예요. 자, 다시. 그래서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면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판별식은 이게 몇 차 방정식일 때의 상황만 볼 수 있어요. 이게 2차 방정식일 때의 상황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만 가지고는 얘가 0일 때도 답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 거라면 애초부터 이 판별식을 딱 만나자마자 여기 앞에 K가 붙어 있으니까 K가 0일 때 하고 K가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가 0이 아닐 때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가 요런 해가 나오는 거고요. 요런 범위가 나오는 거고 K가 0일 때는 그럼 따로 생각해 보는 거지. K가 0이라고 해봐. 요 식에서 K가 0이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방정식에 해가 있는 거야?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K가 0일 때도 역시 얘는 해가 없어.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가 K가 0일 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요렇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별식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줘야 이런 함정이 안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 페이지가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98번은요. 198번은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랬지. 이거는 그냥 뭐 쓰면 바로 풀 수 있을까? 이거는 판별식으로만 딱 풀어도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야?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이다라고 풀어버리면 돼요. 근데 자 199번을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199번은 일단 요거를 좀 까먹은 사람 있을 것 같아. 요 직선. 혜원아,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거 y는으로 정리해봤어요?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m 괄호 x-1 플러스 2 맞아요. 이 식은 무조건 이렇게 일단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정보를 알 수 있어. 아까 위에서 풀었던 필수 예제는 그 y절편이 2로 고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식을 이렇게 봐야지만 얘가 무조건 지나가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써져 있는 식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m이고 어디를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야? 1,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일단 바꿔서 1,2를 무조건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발견했으면 그다음에 요 유리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근데 그려보면 자, 그려보면은 요렇게가 점근선이고 1하고 2니까 그렇게 되잖아. 이게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2인데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발견한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죠. 여기가 딱 1,2잖아 지금. 그치? 이러면은 문제가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판별식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직선이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의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일 때는 무조건 어때? 무조건 두 번 만나지, 그치?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두 번 만나고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안 만나, 그치? 생각해봐. 기울기가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직선이. 그치? 이게 좀 각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두 번 만나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만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점근선의 교점을 딱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m값의 범위, 만나도록 하는 범위니까 답이 뭐야? 0보다 어떠면 돼? 크다면 돼요. 크다. 크면 무조건 만나. 그죠? 그럼 민영아,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서 만나지 않는 범위를 구해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맞아.
맞아요. 그쵸? m은 0보다 작다라고 할까봐 물어본 거야. 만나지 않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면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맞죠. 그죠? 그죠? 0이어도 안 만나니까, 기울기가 0이어도 안 만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만 가지고 처리가 되는 문제고, 198번은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다. 자, 이제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59페이지는 유리함수의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를 가지고 유리함수를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필수예제 14번처럼 여기에 이미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숫자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풀기가 훨씬 어떨까? 훨씬 쉬워요. 이게 그냥 x라고 써 있으면은 식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대입한 값만 하면 되거든. 몇 번째야 지금? 빨리 다가. 그러면은 내 코앞에서 지금 내 2m 앞에서 계속 졸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내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날 나쁜 사람 만들어. 어? 듣고 있긴 뭘 듣고 있어. 계속 지금. 어제 뭐 했니? 어제 뭐 했어? 어제 별일 없었어? 근데 왜 졸아? 이렇게 재밌는 걸 배우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유리함수 재미없어? 자, F10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fx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 집어넣은 거를, 집어넣어서 나온 거를 또 집어넣고, 또 나온 걸 또 집어넣고, 10을 집어넣은 상태로 계속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10 계산하면은 9분의 11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F제곱의 10이다 그러면 방금 나온 그 9분의 11을 그대로 다시 여기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9분의 11 빼기 1분의 9분의 11 더하기 1이 되죠. 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 9분의 2죠. 9분의 20이지. 그치? 자, 그럼 요런 모양이면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은 요거분의 요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9, 18분의 9 곱하기 20, 180 얼마야? 다시 처음 숫자로 돌아왔네? 근데 처음 숫자가 돌아오는 순간이 끝난 거죠. 그러면 계속 이제 뭐에 계속 반복이야? 처음에 한 번 집어넣으면 9분의 11, 두 번 집어넣으면 10, 세 번 집어넣으면 다시 뭐야? 세 번 집어넣으면은 다시 10 집어넣는 거니까 다시 9분의 11 나오겠지. 그치? 그죠? 네 번 집어넣으면 다시 뭐야? 다시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9분의 11과 10이라는 이 두 개만 무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1번째를 찾으면 얼마겠어? 홀수 번째니까 9분의 11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안에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200번처럼 자, 200번은 숫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x에 대한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돼. 그치? 네, 그래서 200번이 오히려 좀 더 복잡합니다. 우리 200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00번은 fx가 1-x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편하게 다루려면 통분을 해버립시다. 민영아, 이거 x분의 뭐지? 김민영씨, 자, 여기 둘이 통분해. 그죠. x분의 x-1이지. 자, 이게 fx예요. 자, 그럼 여러분 f 합성 fx란 이건 뭐였냐면 f라는 겉함수 안에다가 속함수의 fx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fx였으니까 여기 x자리를 fx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fx분의 fx 빼기 1이죠. 근데 정연아, fx 자체가 또 fx 자체가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fx 자리를 전부 다 요걸로 또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써지냐면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빼기 1 이렇게 생기겠네. 그치? 이해되니? 요것만 이해되면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 계속 반복이에요. 강혁 이거 알겠어? 승원이 오케이? 그러면 승원아, 이거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잖아. 분모 분자에 뭘 곱하고 싶어?
x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 버릴게요.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분모는 뭐가 돼? 그지? 요거 분의 분자는 그죠? 요렇게 되겠네. 그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러면은 x가 사라지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승우야 몇 번 합성한 상태야? f를 두 번 합성해서 나온 식이 요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합성해야 되잖아. 세 번 합성한다는 건, 자, 세 번 합성한다는 건 방금 두 번 합성해서 나온 이 식에 x 자리에 다시 또 뭘 넣겠다? 다시 또 fx를 넣겠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죠? 두 번 합성해서 나온 식에 그 식의 x 자리에 다시 fx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그러면 fx가 아까 전에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다시 fx 자리에 집어넣으면 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예진아 또 뭐 곱할까? 분모 분자에 x 곱합시다. 곱하기 x 하면 그러면 분모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뭐죠? x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을 돌렸더니 누가 나왔어? x가 나왔어. 여러분 x가 나왔다는 거는 세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f라는 함수를 세 번을 합성했더니 결국 i라는 항등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0번을 합성한다라고 그러면 세 번 돌리면 없어지잖아. 그럼 200번을 합성한다고 해도 2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만큼만 남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2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니까 자, 요 원리에 의해서 f200제곱 x는 그냥 f제곱의 x랑 같죠. 그래서 f제곱의 x란 아까 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거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오면 쉬운데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계산을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오늘 160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160페이지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네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역함수의 성질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생긴 요놈에 대해서 자,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생긴 애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fx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우리 역함수 구하기에서 했던 거 기억해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강혁아, 역함수를 구하려면 처음 할 일은 그걸 먼저 해도 되는데 내가 설명할 때는 먼저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x는 뭐뭐뭐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y랑 x랑 시작 바꾸자. 이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었거든. 과정이었거든. 그럼 그 과정대로 얘를 한번 해볼 건데 유나야 이거 x는으로 정리를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일단은 뭐라고? x랑 ax 플러스 3이랑 이게 같다고? 그냥 우리는 이 식의 모양을 조금씩 변화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식이니까 양변에다가 뭘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그 과정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일단 이거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곱해요. 이거를 곱해요. x-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은 y괄호 x-1은 ax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분배시키면은 xy-y는 ax 플러스 3이 됐어. 그럼 우리 목표는 x는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애들 중에 요 놈이랑 요 놈이 x를 갖고 있잖아. 그죠?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이항시켜야지. 그지?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자 x로 묶고 y-a가 될 거고
여기는 y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x는으로 만들 거니까 요걸로 뭐 한다? 나눈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1단계가 완성이 된 거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여기서? 바꿔. y 자리에 x 집어넣고 x 자리에 y 집어넣고 바꿔.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럼 이놈이 바로 여기서 말한 이 fx의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y 대신에 f 역함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면 이 문제에서는 f하고 f 역함수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랑 우리가 구한 요 식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a는 뭐겠어? a는 1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면은 a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우리 옛날에 이거 다 알려줬는데 기억나니?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안 해도 한 번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 자, fx가 요 그대로 써놔 얘들아.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을 때 요런 모양으로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는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무조건 이런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안 변하고요. 여기 B가 있던 자리 있죠? B가 있던 자리, 여기 B 자리하고 여기 C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X가 됩니다. 자,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 여기 B랑 C 자리에 있는 그 두 숫자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요. 그리고 부호도 반대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항상 fx의 역함수가 나옵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공식처럼 외워서 써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면, 이 방법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은 이 문제도 딱 처음에 보자마자, 자, 이 문제에서 누구랑 누구를 봐야 돼? 그지? 여기 a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봐야지. 그치? 그럼 a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는 거니까, 자, x하고 a가 내려왔는데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요 위로 올라갔는데 부호 바뀌니까 1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역함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다 필요 없지. 그냥 요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05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205번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물론 구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을 잘 보려면 역함수를 대하는 자세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내가 직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문제도 생각해보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9를 지난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얘기 아닌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얘의 역함수인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얘도 3,-9를 지나가고 얘도 3,-9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9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역함수 배울 때 이거 요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뭘로 바꿀 수 있다? f 마이너스 9는 3으로 늘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이 문제 풀 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어져 있는 요 fx에다가 요거 이용하고 요거 이용하면 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 두 식을 이용해서 a, b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요런 방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요일까지 숙제는 개념 원리는 160까지고 RPM은 91까지입니다. 91까지 숙제고. 그리고 얘들아, 토요일에 빠지지 마세요. 토요일에 빠지면 그게 계속 다 밀려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막 와 이거 어떡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토요일에 안 빠져야지 우리가 일주일 거를 딱딱 마무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토요일에 빠지지 마시고 토요일 1시입니다. 1시. 토요일 1시까지 숙제 해오기. 수고했어요.